안녕하세요. 굿와이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터넷 강의, 실강까지 포함한 강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강의를 어느 정도까지 의존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선 첫 번째, 강의는 꼭 들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시험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결국 각 과목별로 잘 정리된 기본서 한 권이거든요. 그렇다면 강의는 왜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시험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할 그 기본서, 교재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전제사항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는 결국 그 보조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에만 의미가 있고 그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강의를 꼭 들어야 하나요? 네, 저는 듣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해진 시간 동안 누가 더 효율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더 많이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 부분이 결국 그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키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할 교재를 정리하는 용으로 강의를 이용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제가 혼자서 그 교재를 정리하고자 들자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2학년 2학기 복학을 앞두고서 여름방학 동안 그 당시 유명했던 김준우 교수님이 민법책을 사가지고 혼자 열심히 읽은 적이 있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나름 고시생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요. 결론은 처참했습니다. 제가 대체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어느 부분이 덜 중요한지 그러한 강약 조절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드립다 열심히 읽기만 했더니 책에는 정말 밑줄이 한가득 한가득 쳐져 있고 정작 제 머릿속에는 남아있는 지식이 그다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후 본격적으로 민법 공부를 시작하면서 주변의 추천을 받아 듣게 된 강의가 김종원 판사님의 김영배 교수님의 민법학 강의 책을 기본으로 한 강의였는데요. 와, 정말 이래서 이 강의가 명강이구나. 이래서 강의를 들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그냥 무턱대고 책을 읽어나간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주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강의는 얼마나 들어야 하나요? 저는 각 과목별로 기본 강의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전제사항이 뭐였죠? 강의를 왜 듣는다고요? 시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들고 갈 각 과목별 기본 교재를 정리하는 보조수단이 바로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 정리를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책 정리는 한 번 하면은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점점 중요한 부분 위주로 줄여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 학습을 해 나가시는 거죠. 결국 강의는 여러분들이 시험장까지 가지고 갈 기본 교재, 그것을 정리하는 그 역할을 다 하고 나면 더 이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 교재로 정한 기본서 또는 사례집, 거기에 담긴 내용이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암기해야 될 부분도 모두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강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실강과 인강, 저희 때는 동강이라고 불렀는데요. 동영상 강의 줄임말. 요즘은 인강이라고 하더라고요. 실강과 인강 중에 어떠한 강의를 듣는 게 더 도움이 되나요? 저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자꾸만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차라리 실강을 나가셔서 조금 더 빡세지만 그렇게 수강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대신 그렇게 듣고 오면은 본인이 혼자서 책을 정리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죠? 강의는 결국 교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그럼 저는 강의를 듣는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교재 정리. 그런데 사실 실강을 가서 듣다 보면은 그 시간 안에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도 하고 또 밑줄도 치고 책 정리도 하고 그러한 작업을 모두 수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해를 위주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집에 왔을 때 책이 정리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시 정리하자고 하면은 강의의 내용이 전부 기억이 나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수업 중에 계속 밑줄 치는데 그 부분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선생님이 수업 중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래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제가 이해하는 그 흐름에 따라서 한 번씩 끊어가면서 그렇게 수강을 했어요. 선생님께서 강의하고 계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최대한 집중을 했고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싶으면은 그 부분에서 끊어주는 거죠. 일시정지를 눌러가지고 강의를 끊어놓은 상태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면서 정리 작업을 해 나가는 거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밑줄을 치고 정리를 하고 그 작업을 무한 반복을 해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1시간짜리 강의를 듣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중간중간 정리할 부분이 많아지는 그런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3배까지도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제가 실강을 들었다고 한다면 절대 제가 원하는 그 속도로 강의를 따라갈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만약에 혼자서도 늘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할 자신만 있다면 저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게 책을 정리해주는 보조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는 훨씬 최적화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째, 어떠한 강의를 듣는 것이 좋은가요? 이 질문에 대한 한번 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1차, 2차 기간을 통틀어 최소한 7과목, 헌민형 같은 경우에는 2차 때는 사례 위주로 또 기본 강의를 듣게 되기 때문에 최소 10과목 정도의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수많은 강의들을 들으면서 정말 모든 과목들의 강의가 이렇게만 해준다면 아무런 고민 없이 믿고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강의는 김종원 판사님이 김영배 교수님 책을 기본으로 하셨던 기본 강의였어요. 그러면은 이 강의가 왜 좋았는가?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강의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사실 김종원 판사님이 본명은 아니에요. 이걸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굳이 밝히지는 않도록 할게요. 네. 김종원 판사님이 새로운 파트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반복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우선 새로운 파트를 시작할 때 그냥 무작정 받아 적으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면 지상권, 지역권이면 지역권 이런 식으로 각 파트가 있잖아요. 그 각 파트별로 적게는 3문장 정도부터 많게는 5문장 그 정도까지 일단 받아 적으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요. 그 각 파트에서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고 또 변형 출제될 수 있는 그러한 핵심 내용들만 정말 별표 10개짜리 그 내용들만 딱 집어가지고 처음 시작하실 때 먼저 짚어주시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와, 그 내용들이 얼마나 진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떠한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기출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할 필요 없이 그 부분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강의를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지 않고도 그냥 기출 문제집을 통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 과목에 강약 조절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기출문제집을 폈다고 해서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게 여기서 기출이 됐구나 그거를 표시하다 보면은 사실 얻는 거 대비 그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가장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의 노력을 투자해서 결과만 얻어내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대신에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들으시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그 2번째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강사분들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일명 책 읽어주는 남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책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본인이 직접 쓰신 책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책 내용을 읽어 나가시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강의를 듣는 목적에는 어긋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강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책 내용을 잘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보조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그냥 그 책을 읽어주는 그러한 강의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의를 듣지 않고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강의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강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조건은 바로 절대로 양을 늘리는 강의를 선택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강의는 책을 잘 이해하고 정리해주는 그러한 보조수단이에요. 그런데 강의를 듣는데 책을 정리를 해주고 그 내용을 줄여주는 게 아니고 점점점 늘려가는 그러한 강의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강의인 거죠. 그 양을 줄여주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자료를 나눠주면서 그 책보다 양을 더 많게 만들어버리면 그거는 제가 강의를 듣는 그 목적에 벗어난 강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자료를 나눠주시는 분들은 물론 선의해서 그렇게 하신 거긴 하겠죠. 혹시라도 이 부분을 몰라서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백지를 내게 될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그렇게 하신 거겠지만 제가 볼 때 그거는 절대로 효율적인 강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사분이 여러분 걱정 마세요. 무조건 시험은 이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 밖에서 나오는 건 어차피 여러분도 못 쓰고 다른 사람들도 못 써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이 부분, 이 안에 있는 것만 정확히 제대로 공부하고 가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그러한 강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도움을 주시는 강사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미 너무나 불안한 수험생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자료를 나눠주는 것은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결과만 가져오고 그 강의가 전부 끝나고 났을 때 정리하지 못한 채로 쌓여있는 그 자료들을 보면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만 받게 되고 불안감만 증폭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어떠한 강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양을 늘리는 자료를 막 나눠주는 그런 강사분들은 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의는 절대로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강의는 절대적으로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마지막까지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서로 정한 바로 그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보고 암기를 해야 되는 그 내용들은 전부 그 책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강의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마친 강의는 더 이상 들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